뭐 하세요? 요거 이제 쏘는 거 이제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페이지 이제 이온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온 정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앙금 생성 반응 한번 알아볼게요. 이온은 이제 원자가 원래 중성 상태의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었을 때 나타난 형태가 이제 이온이 되겠고요. 전자를 잃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0에서 전자를 하나 마이너스 자리가 하나 없어진 거니까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라는 거는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건 음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성 상태에서 0인 상태에서 음전을 하나 얻으면은 음이온이 되겠죠. 그죠? 음전을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요.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전자를 잃거나 얻은 개수만큼을 요 앞에 있는 숫자로 나타낸다. 그래서 전자를 한 개 잃었다 그러면 플러스 1이 되고요. 전자를 두 개 잃었다 그러면은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러니까 2가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전자를 세 개 잃었다 그럼 3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를 한 개 얻었어. 그럼 플로린 1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우리 보통 이런 생략하기 때문에.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2가 마이너스. 전자를 두 개 얻었다는 소리예요. 전자를 두 개 뺏어왔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온의 표현 같은 경우는 읽는 방법이 이제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달랐잖아요. 양이온 같은 경우는 그냥 원소 이름에다가 그냥 이온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트륨이다. 나트륨 이온. 보통 뭐 나트륨 양이온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이온. 그다음에 알루미늄 이온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뭐 리튬 이온, 뭐 베릴륨 이온, 동소 이온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이름이 조금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요. 화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원소 이름 뒤에 화 이온을 붙이고요. 기억해 두시고 대신에 그리고 그 전에 예를 들면 소자가 붙어 있다. 산소, 염소 그러면요. 소자를 떼 조용 안 해? 또 먹이는 수가 있어. 물에 타서. 저 저거 실제로 학교에서 그냥 씹어 조용히. 먹었어요. 물에 안 타고. 소자 떼서 그냥 화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염소다 그럼 염화이온, 그리고 산소다 산화이온 이렇게 되겠죠. 소자가 없으면 그냥 화자를 붙이면 돼요. 예를 들면 플루오린 같은 경우 소자가 없으니까 플루오린 화이온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돼요. 그래서 수소 이온, 그지? 플러스가 되겠고요. 헬륨은 얘는 이온화 되지 않아. 그냥 원자 상태로만 존재해요. 그런 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거고요. 리튬은 리튬 플러스예요. 베릴륨은 베릴륨 2가 플러스예요. 동소는 동소 3가 플러스. 탄소는 이제 얘는 그냥 이온화가 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탄소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나중에 배울 거고. 질소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탄소하고 질소는 다른 결합 방식을 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일단 안 넣으셔도 되고. 산소 같은 경우는 O2가 마이너스. 플로린은 F 마이너스. 네온도 혼자 존재하는 애요. 그래서 얘는 원자 상태로만 존재해요. 나트륨은 플러스 1가, 마그네슘 플러스 2가, 알루미늄 플러스 3가. 그 다음에 규소, 인, 그 다음에 황. 규소, 인도 마찬가지로 얘가 탄소랑 질소랑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탄소는 규소랑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질소랑 인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고 이유는 황은 이제 산소랑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O2가 마이너스였잖아요. 황도 2가 마이너스, S2가 마이너스예요. 염소 같은 경우는 플로린하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온과 아르곤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아르곤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칼륨은 또 이제 리튬하고 같은 성질이라서 칼륨 플러스가 되고요. 칼슘은 베릴륨하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칼슘 2가 플러스가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10개를 배열해서 지금 약간 뭔가 경량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때 주기율표라는 걸 배우는데 1번부터 8번까지 해가지고 1번부터 8번까지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주기적인 성질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배울 거니까 오늘은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3번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 돼 있는데요. 이건 그냥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소 이온은 H+, 나트륨은 Na+, 그리고 칼륨 이온은 K+, 암모늄, 다원자 이온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NH4+, 항상 NH4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NH3는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는 중성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수소 하나가 더 붙었어. 물과 만나서. 그러면 NH4 플러스가 되고 얘는 암모 뮴 이온이에요. 그래서 이름 좀 어렵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요 비슷한 게 우리가 CH4 메테인 있었잖아요.
그러면 메테인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까? 안 돼. 얘는 항상 CH4로만 존재해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다시 NH3는 암모니아. 우리 헷갈린다고 했잖아. 앞에서 NH3야 암모니아, 그 다음에 CH4는 메테인인데요. 여기 NH3 암모니아에다가 수소 하나가 더 붙으면 NH4 플러스가 되고 얘는 암모늄 이온으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다 원자 이온 중에 대표적인 게 얘니까 NH4 마이너스 이런 거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 빼서 NH2 마이너스는요. 얘는 또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자연에서 존재하는 걸 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자 상태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분자 상태가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다원자 전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칼슘은 이가 플러스가 되겠고요. Ca 이가 플러스. 철 같은 경우는요 Fe 이가 플러스. 우리는 이제 Fe 이가 플러스만 배워요. 참고해 주시고. 구리 이온 같은 경우는 Cu 이가 플러스. 그 다음에 마그네슘 Mg 이가 플러스.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 납 같은 경우는 Pb 이가 플러스 그랬죠.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Ag 플러스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앙금 생성할 때 꼭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면 좋다고 그랬죠. 알루미늄은 Al3가 플러스. 그 다음에 바리움은 Ba 2가 플러스. 그 다음에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제덴 2가 플러스. 이런 거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Cl 마이너스 염화이온 되겠고요. 플루오린 화이온 이름이 어려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F 마이너스. 수산 화이온 OH 마이너스를 그냥 이제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 속에서는요 H2로 존재하지 않고요. 사실은 우리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H2를 원래 우리가 전기 분해를 하면 사실은 H2와 O2,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잖아. 요거랑 다르게 물 상태에 있을 때는 사실은 이온화 돼가지고 H 플러스, OH 마이너스 혹은 H 플러스 H3O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이온화 상태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다량의 전기를 공급하면 어떻게 되냐? 감전되는 이유가 물도 전하를 띠고 약하게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감전될 수 있잖아요. 물에 전기가 흐르면 그런 이유긴 한데 어쨌건 이때 OH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OH 마이너스가 다원자 전자 중에 하나고요. 다원자 이온 중에 하나고 수산화 이온이라고 읽어요. 영어로는 우리가 뭘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이드록시라고 그러는데 알 필요 없고 수산화 이온 이렇게 봅시다. OH 마이너스라는 거 이름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산 같은 경우 NO3 마이너스 이렇게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는요 플러스 1인지 플러스 2인지 마이너스 1인지 마이너스 2인지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NO3는 항상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산화이온 같은 경우는 O2가 마이너스였고요. 그 다음에 황화이온도 마찬가지로 S2가 마이너스고요. 탄산이온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CO3 2가 마이너스예요. CO3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래서 질산은 NO3 마이너스, 탄산은 CO3 마이너스, 그리고 황산 같은 경우 밑에 있는데요. SO4 2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헷갈리겠죠. 잘 외워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아이오딘 화이온 같은 경우는 I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로미나 같은 경우는 Br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온의 전하하기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전류를 흐르면요 이렇게 이온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전하를 띠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들은 양이온들은 마이너스극이고 음이온들은 양극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뒤에 가서 실험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럼 넘겨서 오늘은 32페이지 이온의 확인 드디어 한번 나가볼게요. 그러면은 이온이 쪼개진 거를 어떻게 원자가 이온으로 변했어? 뭐 양이온이 됐던 음이온이 됐던 나눠졌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실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원자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자 혹은 원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불꽃 반응하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 분석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이제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이 앙금 생성 반응 이게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떤 원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앙금 생성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소형의 액을 섞었을 때 여기다 밑줄 하세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을 생성한다. 앙금이라는 건요, 뭐 일종의 가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체 물질인데 물에 녹지 않아서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침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밑에 물, 예를 들면 수용액이다. 그러면 뭔가 물에 가라앉아 있는 거 있죠. 가루 같은 게 가라앉아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앙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가 굳어진 형태를 앙금이라고 하고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났을 때 특정 앙금들이 생성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또 외워주셔야 되고 밑에 보시면 2번에 여러 가지 앙금 생성 반응이 있죠.
이것도 당연히 이제 나중에 우리 시험 때 외워야 되는 거고요. 색깔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색깔별로 외워야 돼요. 참고해 주세요.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물의 경우 물에 있어는 순간적으로 이제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이 경우는요 물에 뭔가를 어떤 물질을 녹였을 때 해당돼요. 고체 상태의 물질끼리는 당연히 이온을 띠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고요. 수용액이나 뭔가 물에 녹아있을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뭔가가 녹아있을 때, 물에 녹아있을 때 혹은 아니면 용액 상태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특히 물에 녹아있는 상태를 우리 수용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 그러면 염화나트륨 일종의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소금이 물에 있는 거 말이에요. 소금물하고 그 다음에 질산은 수용액, 질산은이란 게 이제 물에 녹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염화나트륨하고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아있는 상태, 그 다음에 질산은이 물에 녹아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데 얘가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Cl-잖아요.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 상태로 염화나트륨 자체는 고체 상태일 때는 그냥 하나의 그냥 분자 물질이에요. 소금이야 소금, 그치? 근데 얘가 물에 녹으면은 이렇게 이온화된다고. 염소는 항상 Cl-, 그 다음에 나트륨은 Na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염화이온, 나트륨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잖아요. 얘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질산은 같은 경우는 이제 질산 같은 경우는 NO3-, 그 다음에 은 같은 경우는 Ag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녹아서 이렇게 따로 원래는 같은 짝이었는데 물에 녹아가지고 이제 살짝 틈이 생긴 거야. 그러면은 얘가 짝을 바꿔.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랑도 만날 수 있지만 얘랑도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트륨 플러스는 또 얘랑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둘이서. 커플을 이렇게 체인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염소랑 은이 만났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D하고 나트륨하고 질산이 만났잖아요. 그럼 질산, 나트륨이 형성되고요. 양이온은 항상 뒤쪽에 쓰고 음이온은 항상 앞쪽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질산, 나트륨과 그 다음에 커플을 바꿨으니까 은하고 염소, 염화 이온이 이렇게 만날 수 있죠. 그러면은 염화 은이 생성이 되겠지, 그렇지? 네. 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물에 이제 녹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NO3-랑 그냥 나트륨 형태로 이렇게 해서 만났다가 떨어졌다 만났다 떨어졌다 하는 거고 얘는 이제 가루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은 같은 경우는 흰색의 앙금을 생성해서 밑에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을 만났어. 그러면은 염화은이라는 게 생성되면서 흰색 앙금이 생성되는구나. 그러면은 흰색 앙금이 생성됐으니까 염소하고 은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실험이고요. 요거를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쓸 수 있어야겠지.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NaCl 더하기 질산은은요 AgNO3 짝을 바꿨어요. NaNO3 더하기 그 다음에 AgCl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는 사망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적어놓기만 해주세요.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는 한글로 써있을 때 이렇게 짝을 바꿨다. 알겠죠?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짝을 바꿨다. 그래서 염화, 은, 질산, 나트륨이 형성되고 이 염화은을 우리는 외워야 된다. 흰색 앙금. 알겠죠? 요거 하나 적어주실까요? 화학 반응식. 근데 왜 애를 저렇게 써요? 뭐요? 저거 뭐요? L을 저렇게 쓰네요. 어? 이렇게. L을. 그 꽈배기 모양처럼 그럼 어떻게 써요? 그냥 짝대기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숫자 1하고 헷갈리죠? 헷갈려요.
헷갈려 나는. 그게 좀 L하고도 헷갈리고. L이지. 또 필기체를 이렇게 써요. 네. 수학에서 좀 수학에서 조금씩 이렇게 써. 왜요? 약속한 거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X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저 일로 안 하면 중간 망해요? 상관없어. 헷갈리지 마. 자,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예가 되겠고요. 염화은이 여러분들 뭐 문제 풀다가 지문에 가장 많이 나온 예가 돼요. 그래서 염화은은 항상 흰색이고요. 우리가 색깔별로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마무리할 때 다시 정리할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번째 내용, 이게 이제 색깔이 있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아이오딘과 칼륨하고 질산납을 섞으면요 노란색 이쁜 진짜로 샛노란색이 나와요. 그냥 흐리멍텅한 색이 아니라 뭐 어떻게 이런 색이 나오지? 그러니까 원래 투명하고 투명한 걸 합쳤잖아. 근데 갑자기 샛노란색이 돼. 그래서 좀 신기하게 그 우리 개나리색 진짜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요. 근데 단무지 생활이에요. 그렇지? 근데 단무지색보다 더 이쁘게 나와. 물감 푼 것처럼. 신기한 거는 투명한 게 합쳐졌는데 노란 게 나오잖아요. 자, 아이오딘과 칼륨을 보시면요. 아이오딘화. 제가 그래서 아이오딘화 이런 거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I-거든요. 칼륨 더하기 그 다음에 질산납. 납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PB 2가 플러스예요. 얘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짝을 바꿔. 아이오딘이나 칼륨 안에는요 물에 녹으면 I-하고 칼륨 플러스 이렇게 이제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질산납 같은 경우는 NO3-하고 그리고 PB 2가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자 얘가 짝을 바꾼다 그랬잖아. 아이오딘 화이온은 납하고 짝이 되고요. 질산은 칼륨하고 또 짝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이오딘 하고 D를 쓰고 질산 칼륨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화 납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얘가 색이 어떻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란색 앙금이 생깁니다. 항상 노란색 앙금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섞었더니 노란색이 됐어. 그러면은 거의 이 안에는 아이오딘화 이온이 있는 수용액과 납이 있는 수용액이 합쳐졌구나라는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게 이제 확인한다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식을 한번 써볼게요. i는 마이너스고 k는 일단 마이너스니까 ki 이렇게 쓰고요. ki 플러스 그 다음에 질산납은요 pb2에 NO3 마이너스에 NO3 2. 이거 몰라도 돼요. 아직은 얘는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2니까 그냥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NO3는 2개가 필요하고 PB는 1개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인데 그냥 그래서 바로를 치고 숫자를 하는 건데 이건 3학년 때 배울 거니 그냥 미리 한번 써보는 거야. 질산 칼륨은요 K 그 다음에 NO3 더하기 아이오딘 납은 B 몰라도 돼요. 그냥 써놓기만 해. 참고로. 이렇게 이온이 되는 물질들 중에서 수용액상에서 섞었더니 이렇게 앙금이 생성되는 거 이제 몇 가지 예가 밑에 나와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책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1번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해서요. 염화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흰색 앙금이 염화은을 생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염화은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밑에 이제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온에 나트륨 이온하고 질산 이온 이런 게 있는데요. 얘네는 앙금을 생성하지 않고 그냥 물에 녹아있거나 자기들끼리 만났는데 투명색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이지 않아. 그리고 얘네는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애들을 우리가 화학에서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구경하고 있다 해서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고요. 밑에 보시면요. 반응해서 흰색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이 있는데요. 얘가 실제로 우리가 앙금 생성에 참여하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애들이라 해서 얘네를 알자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만 식으로 한번 써보면요. 그래서 얘네만 알짜 이온을 한번 뽑아내면요. 알짜 이온이라는 거는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을 말하는 거고 암흑 생성에서 그래서 H 플러스 더하기 여기서 Cl 마이너스죠.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AgCl. 제가 위에 이제 화학 방식 복잡하게 쓰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 2학년에서 필요한 식은 요거밖에 없어요.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서 염화은이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도 알짜 이온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알짜 이온식. 여기서 이제 반응이 참여한 애들은 아이오딘화 납하고요. 아이오딘화 이온하고 납이온이잖아요. 그래서 PB 이가 플러스하고 I가 두 개가 필요해. 그래서 PbI2. 한글로 쓰면은 납이온 더하기 아이오딘화 이온이 합쳐져서 아이오딘화 납이 왜 되더라. 알짜 이런 이온식이 두 식으로. 개예요? 네? 왜 알짜 이온식이 두 개예요? 얘는 얘 거고 얘는 얘 건데? 아, 왜 그래? 한 개만 쓰면 안 돼. 왜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는 것만 우리는 알면 되니까요. 요 가장 중요한 아래쪽에 있는 거 어떤 양이온과 어떤 음이온이 만나서 어떤 색이 앙금을 생성하는지. 염화음 같은 경우는 흰색이었고요. 아이오딘화 납 같은 경우는 노란색. 노란색은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흰색들은 되게 많거든요. 자, 밑에 이제 2번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식들을 한번 보고 이제 색깔을 한번 외울 텐데요. 2번에 여러 가지 앙금 생성 반응에다 별표 쳐놓고요. 자, 질산은과 염화은이 만났어요.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염화은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은과 염화이온이 만나서 염화은이 되는 거야. 이게 흰색이야. 그리고요, 밑에 똑같은 거예요. 방금 했던 거. 질산납과 아이오딘화 칼륨이 만났어요. 그럼 납과 아이오딘화 이온이 만나서 아이오딘화 납이 되겠죠. 얘는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색깔 있는 것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나머지는 다 흰색이니까. 염화 칼슘하고 탄산 나트륨이 만나요. 얘는요, 탄산 칼슘이 형성되고요. CA2가 플러스 더하기 CO3 2가 마이너스.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만나서 탄산 칼슘이 되고 얘가 흰색이에요. 그리고 질산 바륨과 황산 칼슘이 만나서 황산 바륨이 되고요. 얘 흰색이에요. 밑에 염화구리와 황화 나트륨이 만나서요. 황화구리가 되고요. CU2가 플러스와 S2가 마이너스가 만나서 CUS 황화구리라고 읽고 얘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 동그라미. 근데 왜 파란색 물에다가 타요? 검은색만? 왜 노른만 파란색 물에다가 넣어요? 설명해 줄게요. 배경이 검은색이라서 그래요? 말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배경이 까면서 그렇겠지만. 네, 그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구리가 원래는 구리가 무슨 색이게? 아는 사람 있어요? 구리? 청록색. 구리 가루. 주황색이고.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갈색 계열의 붉은색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주황색. 구리가 이온화돼서 물에 녹으면요 무슨 색이냐면 초록색. 푸른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헐. 그래서 지금 이 파란 게 구리 이온이 녹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구리 이온이 녹으면 파란색이 되고요. 얘가 이제 그래서 구리가 불꽃 반응이 무슨 색이었니? 청록색.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구리는 색을 계속해서 변할 수 있어요. 가루 상태일 때는 그 일반적인 금속 상태일 때는 붉은색이고요. 붉은색이나 갈색 계열이고요. 물에 녹으면은 초록색이 되고요. 불꽃 반응은 또 청록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색깔이 변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리가 되겠어요. 반응성이 좀 많아서 그런 건데 나중에 이제 배우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색깔별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고 이제 쉴게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일단 플러스 강의 4번 한번 보세요.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에 몇 가지 얘가 더 있어요. 이제 염화은 같은 경우 흰색이죠. 그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는 탄산칼슘, 황산칼슘 흰색이 되겠고요. 바륨 같은 경우는 탄산바륨, 황산바륨 흰색이 되겠고요.
납 같은 경우는요 아이오딘 화납 노란색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래서 방금 했던 황화구리도 황화납도 검은색이에요. 동그라미 쳐놓고요. 밑에 방금 했던 황화구리도 검은색이에요. 동그라미 쳐놓고요. 황화카드뮴 요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카드뮴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지? 근데 중금속 중에 되게 위험한 중금속이고요. 중금속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병에 걸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카드뮴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애고요. 공장 뭐 폐수 같은 데 들어있다 그 마시고 그런 걸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 어쨌건. 거기다가 황 같은 걸 섞으면요 이게 까맣게 노랗게 변한다는 거예요. 노란색. 얘는 동그라미 안 쳐도 돼요. 그래서 아이오딘 화납, 그 다음에 황화납, 황화구리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밖에 뭐 더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그래서 흰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색으로 분류할 건데요. 흰색은요 우리 대표적인 게 염화은, 얘는 무조건 외우시고요. 염화이온이 들어있는 물질과 은이온이 들어있는 물질이 물속에서 섞이면은 합쳐졌다. 그러면은 짝을 바꿔서 염화은이온 검정은 흰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탄산이 들어간 것도 대부분 흰색이에요. 탄산칼슘, 탄산바륨 이런 애들. 그리고 황산이 들어간 애들도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냥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황산칼슘, 황산바륨. 그래서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탄산 마그네슘 그리고 탄산은 이런 것들 전부 다 흰색이고요. 그리고 황산 칼슘, 황산 바륨, 황산 은 이런 애들이 이제 흰색. 그러니까 뭐 외울 때는 염화은 일단 외워주시고, 그지? 나머지는 탄산이나 황산이 들어가면 아 대부분 흰색이 있구나. 그리고 중등에서는 그냥 흰색이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색깔이 들어있는 걸 외워야겠죠. 그래서 아이오딘 화납. 얘가 노란색이 대표적이니까 얘만 하나 더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이 나머지는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황화납 그리고 황화구리. 황과 납, 황과 구리. 그러니까 황하고 어떤 금속이 만나면요 이제 검게 변한다. 검은색. 주로 이제 이런 애들은요 중금속이나 폐수에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것들 있지.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애들. 몸에 안 좋은 것들은 황과 만나서 검은색이 돼요. 말 그대로 그냥 검은색. 안 좋은 거니까 검은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만 색깔이 좀 특이하니까 아이오딘이나 노란색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우리 시험이나 문제집에서는 얘가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흰색의 대표적인 거 염화은, 그 다음에 탄산칼슘, 그 다음에 색깔 있는 거는 아이오딘이나 노란색. 그래서 크게는 꼭 오늘만 기억해야겠다. 요 세 개는 꼭 기억해 주세요. 염화은, 탄산칼슘은 흰색,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나 납은 노란색. 요것만 기억해도 문제 풀 때는 많이 거의 지장 없어요. 다 제껴 놓으면 되잖아, 그지? 그리고 추가로 탄산이 들어간 것들 아니면 황산이 들어간 것들은 흰색이겠지. 그리고 조금 더 심화로 검은색까지 외워주시면 다 맞겠죠, 당연히. 근데 저런 게 흰색으로 변하고 뭐로 변하고 그런 게 저희 일상생활에 뭐가 좋은지. 그 일상생활을 이제 방금 배울 거야. 말 잘했어. 자, 그러면 플러스 강의 오른쪽에 있는 너 참 그 순서대로 잘 말하는구나. 아래쪽에 6번 보시면요, 앙금과 관련된 현상의 예라고 해가지고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보시면요, 조개의 단단한 껍데기나 산호가 있죠. 이게 탄산칼슘이에요. 그래서 탄산하고 칼슘이 만나고 탄산칼슘이 돼서 이게 이제 굳어진 게 조개 껍데기, 석회, 산호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 산호 같은 경우는 탄산칼슘이 이제 앙금이 굳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지하수나 이런 데 이제 관을 통과할 때 뭔가 굳어서 막히잖아요. 이게 이제 탄산칼슘이에요. 그래서 관 안에 이제 관석이 쌓이는데 이게 탄산칼슘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나 장을 검사할 때 아직은 뭐 이런 거 안 하니까 엑스선 촬영할 때 뭐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마시는 조영제가 있는데요. 이제 엑스선 촬영할 때 여기 뭔가 단단한 게 지나가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조영제라는 거고요. 이때 쓰는 게 이제 황산 바륨이에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석회동굴 있죠.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것도 탄산칼슘이에요. 석회동굴만 탄산칼슘이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사극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극이나 예를 들면 뭐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왕이 뭔가를 먹기 전에 그 옆에 있는 기미상궁이 이렇게 먼저 먹어보잖아요, 그치? 그때 사극 같은 거 잘 혹시 보시면요, 은수저로 이제 음식을 떠봐. 은수저로. 왜냐? 그럼 은과 아까 전에 뭐가 만나면 색이 변하게 독이면 되거든요. 검은색으로 변한다 아니었어? 뭐라고? 은이랑 독이랑 다음에 검은색으로 변한다 그런 거 아니었어?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쓰진 않았지만요, 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몰라도 돼요. 참고로. 이건 황이거든요. 황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옛날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이제 볶음물로 황이 많이 들어왔대. 그리고 뭐 청산가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황 같은 게 들어있대요. 그게 이제 음식물에 들어있으면 은숟가락하고 만나가지고 은숟가락이 새까맣게 변해요. 황화 은이 되거든요. 보시면 아까 황이 만나는 것들은 검은색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비소라는 거 우리가 배우진 않으니까. 그래서 H가 됐어. 참고로만 해두시고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걸 보시면은 기미상궁이 숟가락으로 떠서 아 근데 숟가락이 검게 변했어. 아 이게 독극물이다 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 은과 황이 만나서 황화 은 그리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3번 왼쪽에 이제 앙금생성 반응을 이용한 이온의 확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방금 했던 수돗물 속에 염화, 이온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우리 수돗물 청소할 때 염소로 쓰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수영장 가면 특유의 냄새 있잖아. 그 염소요? 염소 냄새거든요. 그게 청소할 때 쓰는 그 안에 염소가 들어있어. 염소가 이제 반응성이 좋아서 청소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수영장 특유의 냄새 있죠? 그 약간 비릿한 냄새. 락스 냄새. 락스베리 냄새 비슷한 거. 네, 거기에 염소가 있고요. 그거를 확인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은이온을 쓰면은 은이온하고 염소이온이 만나서 HCl이 되겠죠. 염화원이 되면서 뿌옇게 신전이 되겠죠. 그죠? 그게 염소라고요? 음. 아, 내가 아는 염소가 아니구나. 네 말고 양 같은 염소 말고. 그리고요 폐수 속에 보시면요, 폐수 속에 말씀드렸지만 중금속 같은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오디나를 쓰면요, 납에 이제 납과 아이오디나 이온이 만나서 아이오디나 납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어디 연구소 아니면 뭐 대기업에 무슨 환경 관련 분야에 들어갔다 그러시면은 이제 폐수 같은 거를 검사할 때 아이오디나 이온을 섞어가지고 노란색이 나왔다 아니면은 무슨 색이 나왔다 하면 아 여기 폐수에 중금속들이 섞여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환경 관련 공무원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연구소 이런 데서 일할 때 필요한 지식이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화학 시간에 쓴다는 거고요. 자, 6, 7, 8, 9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실험 2개만 더 보고 이제 쉴게요. 진짜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죠. 말 움직여 해주면 안 돼. 그게 신경 쓰지 아, 않지. 있구나. 이 책상 언제 바꿔주세요? 응? 쌤이 건의해주세요. 식당은 따로 사와. 이거 쓰레기라니까 이거 완전 책상이 가위 자국 나 있어. 딴 데 안 줘. 싫어. 왜 한번 거기 앉아서 그래? 좋잖아요. 자, 흰색 염화은 탄산칼슘 탄산칼륨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 아연이나 납하고 나머지 검은색. 황이 들어가면 검은색이 될 확률이 높다. 이 정도. 자, 6번 볼게요. 자, 염화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노란색 앙금이면 염화은은 흰색, 그죠?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X. 생성된 앙금의 이름은 염화은이고요.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용액 속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네, 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뭐 만났다가 떨어졌다 만났다가 떨어졌다 해요 그냥. 그래서 O가 되겠죠. 7번에 수용액에서 앙금으로 존재하는 물질인데요. 황산 바륨하고 탄산칼슘, 황산바륨, 탄산칼슘 모두 흰색이고요. 질산칼륨, 염화나트륨, 아이오딘화 칼륨, 질산나트륨 얘는 그냥 수용액 이온 상태로 그냥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아 8번은요. 앙금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AgCl이니까 양이온은 Ag 플러스가 되겠고요. 흰색 앙금. 그리고 탄산칼슘이니까 칼슘하고 C 이가 플러스 그 다음에 CO3 이가 마이너스가 합쳐서 탄산칼슘 흰색 앙금. 그 다음에 바륨하고 황산이 만나서 황산바륨 BaSO4라고 쓰고요. 흰색. Pb 이가 플러스와 I 마이너스가 합쳐지면요. PbI2 아이오딘화 납이 되겠고요. 노란색.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면요. BA 이가 플러스 더하기 SO4 이가 마이너스 합쳐지면 이가 플러스 이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합쳐지면 BaSO4 이렇게 쓰시면 돼요. BA가 한 개, SO4가 한 개 이렇게 있으면 돼. 그러면은 두성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밑에 있는 것처럼 PB는 이가 플러스, 납은 이가 플러스고요. I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얘가 몇 개가 만나야 돼? 얘는 이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은 I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이제 앞에다가 쓰는데 이런 방식은 몰라도 되고 합쳐지면 PB, I가 되는데 PB는 한 개, I는 두 개였잖아요. 이때 합쳐지면은 오른쪽 아래다가 작게 써요. 첨자식. 그것만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 이런 방식은 우리가 3학년 때 배운 거니까 그냥 그래서 PBI2가 됐구나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냥. 그리고 노란색 9번은요. 수돗물 속에 있는 염화이온은 은이온을 넣으면요. 네, 염화은이 되겠죠. 그래서 흰색. 폐수 속의 나비온은요. 아이오딘화 이온 혹은 I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제 노란색 앙금이 생성되겠죠. 자, 뒤에 넘겨주시고요. 34페이지, 35페이지 실험만 보고 오실게요. 34페이지 시험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시험에도 또 한 번씩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네. 8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알겠다고 썼다니까요. 8번 Ag 플러스 CO3 이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디귿은 BaSO4 그 다음에 리을은 노란색 9번은 은이온 Ag 플러스 2번은 아이오딘화 이온 I 마이너스 여러분들도 빠르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해 안 되면 꼭 질문해 주세요. 알겠죠? 쉬는 시간도 괜찮으니까. 자, 34페이지 이온의 전화하기 정말 중요한 실험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페트리 접시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질산칼륨은요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전해질이에요. 그래서 밑줄에 놓으시고요. 칼륨하고 NO3 마이너스로 나눠지면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런 것들을 평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물에 녹았을 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들을 전해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도 보시면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는 까닭에 순수한 물은 이제 일반적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물질 전해질.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페트리 접시 중앙에요. 황산구리 수용액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황산구리에 우리가 익숙한 이온이 있어야 돼.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구리예요. 구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CU 이가 플러스는요. 얘가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MnO4 마이너스는 무슨 색? 지난주 정리했는데 보라색. 자, 그래서 황산구리에는 구리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얘가 색을 가지고 있는 애요. 평소에는 구리가 황산구리니까 색이 없어. 그런데 얘가 이온화됐어. 물에 녹아가지고 이온화됐어. 그러면 파란색을 띠는데 그 파란색의 원인은 구리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3번이요.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넣어요. 밑줄에 놓으시고요. 이번에는 어디다가 동그라미 MnO4 마이너스. 과망가니즈산 좀 어려운데요. MnO4 마이너스. 과망가니즈산. 얘가 보라색이에요. 참고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결과 볼게요. 그러면 황산구리 수용액을 넣었을 때는요. 파란색이 어딜 쪽으로 무슨 구로 움직이겠니?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얘가 양이온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극적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MnO4 마이너스는 얘는 음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를 향해서 가요. 서로 반대되는 걸 끌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남자, 여자 있다. 물론 이제 요즘은 남남 커플, 여여 커플도 있지만
자연계에서 왜 김성애자 비하반은 비해 안 했어 지금 나 아직 안 했어. 근데 자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남녀가 기본이신 거잖아. 자연계에서 알겠지? 비하 안 했어 비하. 그래서 양이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으로 이동을 한다. 알겠죠? 자연계에서는 인간계가 아니잖아. 그래서 황산구리 수용액은요 파란색이 어디로 간다? 음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하세요. 파란색 성분은 음극으로 이동한다. 거기다 밑줄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과망간이산 칼륨 같은 경우는 보라색을 띈다고 그랬잖아요. 왜? 망가니산 이온 때문에, 과망간이산 이온 때문에 보라색 성분은 어디로 이동한다?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걸 이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색깔을 보고 파란색이 음극으로 이동했다. 아 그럼 구리 이온이구나. 보라색이 양극으로 이동했다. 그러면은 과망간이산 이온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각 이온의 이동 방향요. 그런데 이제 색깔이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칼륨 같은 경우는 칼륨은 색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문제를 풀 때는 칼륨도 음극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또 추가된 게 뭐 있었지? SO4-, SO4 이가 마이너스도 색깔은 없지만 이동은 얘도 양극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 풀 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추가로 넣었던 게 있어. 앞에 보시면 질산칼륨을 우리가 전해질 넣었잖아. 어차피 칼륨 있으니까 질산만 또 하나 써주시면 되겠죠. NO3-. 그래서 이 실험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것들은 음이온들 MnO4-, SO4 이가 마이너스, NO3- 이런 것들이고요. 특히 색깔을 띠고 있는 거는 과망간이산 이온 같은 경우는 보라색. 알겠죠? 그리고 음극으로 이동하는 것들은 양이온들이잖아요. 칼륨하고 구리 양이온들이고 색깔을 띠고 있는 거는 구리 파란색. 그래서 이 실험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꼭 나오니까 중간고사 같은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리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요. 양이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으로 이동하겠죠. 밑에 있는 이제 확인 문제 1, 2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니 저희 몇 시에 끝나요? 아니 끝나. 아니 그냥 저희 수업이요. 수업은 50분 정도지. 아니 몇 시요? 3시 50분. 학교에서 네. 그런 거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 네. 교무실 가면 네. 진짜? 아니 그거는 괜찮은데 그거를 다른 애한테 하거나 그러면은 아니 막 그거를 가지고 막 놀리거나 그러면 딱이지. 근데 뭐 수학생들이 놀릴 게 있나? 놀리면 안 되지 나는. 그건 당연한 거지. 감성에서 그냥 인간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 풀고 있어요. 자 1번요. 황산구리 수용액이 파란색을 띠는 이유는 구리 때문이죠.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구리가 이온화되면은 파란색이고요. 과망간이산 같은 경우는 보라색이다. 2번은요. 과망간이산 칼륨 수용액이 보라색을 띠는 까닭은 칼륨이 아니라 과망간이산 이온 때문이고요. 이름 좀 어렵죠? 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요. 과자가 붙은 이유는 보통 산소가 2개일 때가 많잖아요. H2O 생각하시면 돼요. 1개나 2개 있는데 얘는 산소가 지금 많은 상태야. 그래서 O4 각 산소가 4개나 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과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망가니즈 산. 그래서 이렇게 읽는다. 좀 어렵죠? 칼륨 이온과 구리 이온은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둘 다 양이온이니까. 4번은요 질산 이온, 황산 이온, 과망간이산 이온 다 음이온이니까 양극으로 이동하겠죠.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가 흐르는 것은 이온들의 움직임 때문이죠. 그거를 우리 2단원에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전하의 움직임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2번은요 보라색을 띠는 건요 MnO4- 이런 거 잘 쓰면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앙금 생성 반응을 그냥 실험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냥 결과만 볼게요.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 질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로 쪽에 Y축 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요걸 먼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첫 번째 질산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염화칼슘, 질산칼슘을 이렇게 섞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산나트륨 수용액에다가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염화칼슘, 질산칼슘을 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산은과 염화나트륨이 합쳐졌어.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염화은이 보이지. 흰색 앙금이 생성된 거예요. 질산은과 질산나트륨이 합쳐졌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 조합으로 해가지고 질산은 질산나트륨인데 우리 앙금 생성되는 거 여기 없죠? 그지? 그러니까 그냥 투명한 거야. 그래서 질산은에 염화칼슘을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염화은이 있죠? 그런데 염화은도 있고 질산칼슘이 있는데 그러면 질산칼슘은 아니겠네? 그럼 염화은이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네, 흰색 앙금. 그리고 마지막 질산은과 질산칼슘 마찬가지로 염화은은 없으니까 그냥 투명한 앙금 생성 안 되는 거 되겠죠. 이제 두 번째 탄산나트륨에 염화나트륨이 합쳐졌을 때 그러면 염화나트륨과 탄산나트륨이니까 조합이 없죠? 그러니까 X 질산 탄산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이 합쳐졌을 때 그럼 탄산나트륨 질산나트륨이니까 X 변화 없죠? 자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한데요. 탄산나트륨하고 염화칼슘이 합쳐졌어요. 그러면은 탄산칼슘도 있고 염화나트륨도 있죠. 그러면 얘는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탄산칼슘인 거지, 그치? 그래서 흰색 앙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산칼슘, 탄산칼슘이 합쳐지면요, 얘는 탄산칼슘인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염화은과 탄산칼슘 각자 확인해 본 거고요. 1번은요, 염화은이 생성된다. 2번은 탄산칼슘이 생성된다. 자, 마지막으로 1번, 2번만 풀고 이제 쉴게요. 자, 1번은요,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그럼 염화은이죠. 그러니까 틀렸고 X.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생성된 앙금은 모두 염화은이다. 맞죠? 염화은은 물에 녹지 않는 흰색 앙금이다. 맞고요.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은 탄산칼슘이죠. 맞고요. 탄산나트륨과 질산칼슘은 탄산칼슘이 형성되겠죠. 맞고요.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생성된 흰색 앙금은 모두 물에 잘 녹는다. 앙금이 물에 녹지 않아서 생긴 게 앙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잘못된 거예요. X. 2번은요. 염화 이온 그래서 Cl-. 네. 10분 쉬었다가 이제 뒤에 문제 조금만 풀고요. 나머지는 숙제를 하고 이제 정전기 한번 들어갈게요. 마찰 전기. 또 오늘도 시험 늦게 볼 거지. 아니, 끝날 거야.